이 남자가 갖고 있던 게 있었어. 뭔 줄 알아? 여러분 보시자마자 이렇게 하실 건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바로 캠핑카예요. 이 캠핑카를 가지고 있었어. 벌써부터 막 속이 니글니글 하죠. 그리고 제가 어떤 기자가 이 남자 차가 주차돼 있던 그 주차 장소를 영상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바로 여기예요. 여기가 이 남자애가 그 캠핑카를 주차해놨던 그 주차 공간이야. 여기다가 쭉 주차를 해놨던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가 평소에도 이 캠핑카를 운전하고 다니지 않았어. 자, 그러면 제가 그 캠핑카의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캠핑카의 내부가 어떤지 내부를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실제 이 캠핑카의 내부 사진이에요. 침대도 크고 막 안대도 많고. 이 남자는 평소에 그 경차를 끌고 다녔대. 그리고 이 차는 거기에 꽤나 주차장에 오래 있었던 걸로 보인대.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그 주차장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한 번 더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이렇게 좀 모래 같은 게 있을 정도로, 이게 뭐 잔디 풀이 안 자랄 정도로 이렇게 되게 오래 있었던 거야.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잔디가 안 자라고 계속 뭔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냥 맨바닥일 정도로 차가 굉장히 오래 주차돼 있던 거였던 거야.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차를 가지고 그 차 안에 들어가는 장면을 본 사람의 인터뷰가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제가 지금부터 그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너무 지치시죠? 함께 보시죠. 이 사람이 무슨 말했냐면 엄마예요. 그 학교 다니던 엄마인데 이랬대. 우리 딸한테 차로 바래다 줄 테니까 타고 가지 않을래? 라고 말을 걸었대요. 경차로, 그러니까 소형차, 경차로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저씨가 태워줄게 라는 식으로 아마 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이 몇 번이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들은 엄마들 사이에서는 저 사람이 범인일지도 몰라 라는 말이 실은 몇 번이나 있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야. 이 남자가 몇 번 그런 적이 있었던 사람인 거야. 그래서 지금 인터뷰한 사람은 자기 딸한테 이 사람이 그런 적이 있다라고 인터뷰를 해주신 거죠. 그럼 다음 계속해서 영상 보실게요. 치이사이 쿠르마레키 때 작은 차로 일단 왔대. 그래서 캠핑카로 들어갔대. 그리고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거기에 있었대. 이 캠핑카 안에 계속 있었대. 그 이상한 거야. 조그만 차로 끌고 와가지고 차 안에 들어갔는데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계속 거기 있었대. 그래서 이 기자가 물어보는 거야. 혹시 저녁에도 밤에도 차 안에 이 전기가 켜져 있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도끼도끼네 라고 해. 가끔씩 켜져 있었어요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근데 사건 발생 전에 이 남자가 시부야 이 남자가 린양에게 학교 등교할 때 서스럼 없이 말을 막 걸었대. 린짱 안녕 오하요 이러면서 오늘 학교 혼자 가니? 이러면서 은근히 터치를 했대. 이런 걸 터치하는 행동을 본 사람이 있었대.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체포된 뒤에 말하기를 그때부터 범행 계획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지. 린양을 목표로 타겟을 정하고 나서 이제 린양한테 이제 계속 이렇게 조금씩 친해지면서 거부감이 들지 않게 거리감을 조금씩 좁혀간 게 아닐까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런데 수사 결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사건 당일 2월 달에 올 2017년 2월 달에 린양이 친구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나 있잖아. 저번 달에, 그러니까 1월 달이겠지? 저번 달에 학교 오는데 이상한 사람 있어서 좀 무서웠어. 그래서 그냥 막 무서운 것도 막 달려서 막 지나왔다? 라고 친구한테 말을 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 그 친구가 증언을 해줬겠지. 린짱이 그때 학교 오는데요. 이상한 사람 있어가지고 되게 무서워가지고 막 달려와서 도망왔다고 그랬어요. 라고 인터뷰를 했겠지. 경찰한테 말을 했겠지. 자, 린양이 2학년 때까지,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같이 학교를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사 가면서 3학년 때부터는 계속 혼자 등교한 거야. 그런데 사건 당시,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기 조금 막 바로 전에는 뭐 수상한 차량을 봤다, 수상한 사람을 봤다, 뭐 그런 얘기가 막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신고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수사를 하지 않았던 걸로 조사 결과 나왔어요. 자, 이 영상은 실제 베트남에서 지금 린짱의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영상입니다. 자, 린짱의 시신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베트남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린짱의 가족들도 귀국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잡힌 용의자 시부야 야스마사는요, 체포 뒤에 기자들이 막 왜 죽였습니까? 원래 뭐 어린 애들이 좋아했습니까? 막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런데 얘기할 거 없어요. 대답할 거 없는데요. 라고만 얘기하는 등 사건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어요. 그리고 실종 이틀 전에는 사실은 아빠만 있었고 엄마하고 동생은 베트남에 들어간 상태였어. 그래서 아빠랑 그 린짱만 있었던 거야. 한자에 굉장히 서투르지만 장래의 여행 가이드를 꿈꾸던 린짱은 이웃들에게 막 친절하게 말을 거는 굉장히 밝은 성격의 아이였대요. 생전에 밝게 웃는 린양의 영상을 보면서 진짜 죽을 만큼 괴롭다라며 눈물을 흘리는 그 엄마 아빠의 모습이 방송에 공개되면서 일본 열도 전체와 베트남 전체에도 애도의 물결이 일었다고 합니다. 실종 직후 딸이 나타나지 않자, 왜냐면 3주 뒤에 시체가 발견됐잖아. 그래서 엄마는 베트남에 이미 귀국한 상태였기 때문에 린짱의 어머니가 딸이 무사히 돌아올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린짱, どこにいるの? 린짱, 어디에 있니? 早く帰ってきて. 어서 빨리 돌아와. お母さん、昨日からずっととても辛いです. 엄마는 어제부터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롭단다. 母さんはどうしたらいいですか? 엄마는 어떻게 하면 좋니? 胸がとても痛い. 가슴이, 마음이 너무 아파. 라고 엄마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린 실제 글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돌아올 줄 알았던 딸을 간절히 기도했지만, 돌아오지 않았죠. 자,
그때 엄마가 했었던 인터뷰 영상은 아니고 이제 목소리가 있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말은 베트남어로 하는데 자막이 일본어여서 제가 여러분들께 통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à bức xúc và căm thù làm sao lại một người thì 너무 không ngờ 예뻐 애가. là hôm nay con đã tìm thấy kẻ giết hại con thì con cũng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 너무 화가 납니다. 나 그 사람 증오해요. 난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 린상한테, 우리 린양한테, 딸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an ủi phần nào rồi con trên đường thì con cứ yên tâm. 린짱, 범인 잡혔어. 조금은 위로가 되겠다. 천국에서 안심하고 있으렴. 이라고 엄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인터뷰 영상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빠가 베트남에 있다가 일본으로 범인이 잡혔다고 해서 이제 다시 일본으로 들어오고 나서 이제 귀국했을 때 하는 인터뷰 영상인데요. 아빠의 인터뷰 영상 저와 함께 보시죠. 지금 이 다른 패널들도 표정이 다 막 너무 마음이 아파하고 있는 영상인데 이렇게 보시죠. 이분도 베트남어로 말씀하시고 자막이 일본어라서 제가 자막으로 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께 통역해 드릴 거예요. ベトナムから帰国したリンさんの父親が心境を語った。tôi cũng không biết tại sao gia đình quân đội cũng mong pháp luật của Nhật Bản có thể xét xử một cách nghiêm minh với kẻ đã gây ra cái chết của con tôi để cho con tôi sớm có thể được giải thoát. 자,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을 하신 거냐면 왜 내 딸을 죽였나요? 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딸이 빨리 안심하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일본의 법률로 범인을 엄정하게 처분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나 이 아빠가 딱 처음 한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 왜 내 딸을 죽였나요? 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말이 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서 이 일본 자막을 보는 순간 나 진짜 여기가 콱 막혀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진짜. 자, 베트남 대사관 측은 수사본부가 차려진 경찰서와 그리고 피해자 자택을 방문하고 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말했대요. 매우 슬픈 사건이라면서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일본에 살고 있는 베트남인들은 진짜 남의 일 같지 않다고 눈시울을 붉혔다고 해요. 그리고 일부 베트남인들도 애도와 위로에 담은 뜻을 그 꽃다발로 이렇게 들고 이렇게 많이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일본을 좋아했던 베트남 소녀. 이웃 주민들은 린 양이 굉장히 상냥한 아이였다고 했대요. 학교에 가지 않을 때는 집에서 3살짜리 동생을 자전거에 태우고 놀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웃집 아이들이랑도 굉장히 잘 놀고, 누구에게든 친절하고 상냥한 아이였대요. 같은 반 친구들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같이 놀고 웃으면서 공부하고 이랬던 학교 친구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지. 그리고 그 친구들이 기억하기로는 린양은 굉장히 순수하고 밝고 건강한 아이였고 성실한 아이였다고 증언해줬어요. 일본인이 아니고 베트남, 외국인 친구였지만 그 누구 하나도 린짱을 싫어하는 친구가 없었대요. 분홍색 소지품을 굉장히 좋아했고 친구들과 수다 떠는 것을 좋아했던 굉장히 밝았던 소녀 린. 급식이나 체육, 음악 활동 등에도 굉장히 적극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 친구들한테 베트남에서 놀았던 베트남 놀이를 가르쳐 주기도 했대요.
린짱은 일본을 좋아했대요. 학교에서 일본어 지도를 받은 뒤에 담임 선생님께 편지도 쓰는 것도 좋아했고, 그리고 한자에는 조금 약했지만 일본어 말하는 것도 능숙했고 일본 노래도 곧잘 불렀대요. 한자 쓰기 공부도 열심히 했고 고양이도 굉장히 좋아했던 소녀. 베트남 인터넷 기사에 따르면 린짱은 3살 때 부모님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온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 학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기자회견, 그 교장선생님조차도 린양이 굉장히 건강하고 모든 일에 적극적이었다면서 깊은 뜻과 위로의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장 선생님께서 인터뷰한 그 기자회견 했을 때 말씀하셨던 영상이 있는데 그냥 학교를 위해서만 인터뷰한 것 같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이 인터뷰한 장면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린짱은 元気な子で 린짱은 건강한 아이였고 何事にも頑張って学校生活を送っていました。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는 아이였고 그리고 학교 생활도 잘 하고 있던 아이였습니다. このような結果になってしまったことは本当に残念です。 이런 일이 생기게 돼버려서 너무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이 다음에 이 교장 선생님이 막 울컥울컥 하는 이 모습이 이 사람 진심이구나 좀 느껴졌거든요. 여러분 함께 보시죠. ほんのわずかな距離のほんのわずかな時間でどうして子供がいなくなっちゃうんだろう。 정말 짧은 거리에 정말 짧은 시간에 왜 도대체 이 아이가 어린 아이가 사라져야만 했을까요? 왜 이렇게 어린 아이가 없어진 걸까? 왜 그래야만 했나? じゃあ学校はどうやってそれを防げばいいのかってやんなきゃいけないんですけども 그럼 학교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은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지만 正直悩むとこです。 솔직히 좀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라고 말을 해.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이 막 입술을 한번 이렇게 깨무는 게 있는데 ほんのわずかな距離のほんのわずかな時間でどうして子供がいなくなっちゃうんだろうって 근데 じゃあ学校は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이 그냥 학교만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구나라는 말이 좀 느낌이 들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 어린 아이들이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학교 측은 어린이 심리 교사를 위한 상담 교사까지도 배치를 했었대요. 그리고 봄방학 동안 어린이들이 등교하는 행사도 취소를 했대. 그리고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등하교를 어떻게 안전하게 해야 되나, 어떻게 안전하게 할 수 있나 등하교 안전 대책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27일 밤에 학교에서 긴급 학부모 회의가 열렸었대요. 그리고 학교 막 그렇지,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등하교 보호 회장을 맡을 수가 있냐, 그런 변태가 막 이러면서 안전 대책을 철저히 해달라는 그 부모님들의 요구가 계속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분간 아이들이 밖에서 놀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도 나왔다고 해요. 자, 그리고 29일 오후에는 아비코시의 교장회의가 소집됩니다. 지역교육위원회와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학로 안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해요. 봄방학 동안 위험한 장소를 미리 점검하고 그다음에 통학로를 좀 변경하거나 좀 어두운 데 있거나 좀 한적한 거리로 등하교 하지 않게 통학로를 좀 변경하거나 안전 수차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본에서는요 2016년에만 일본에서 13살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살인미수 범죄가 무려
174건이나 됐대요. 그리고 약치, 유인, 체포, 감금, 납치 이런 사건은 토탈 127건에 이른대요. 그러니까 약치, 유인하고 막 이러는 거는 106건, 체포, 감금 사건이 21건. 그러니까 한 1년에 거의 200건 정도가 되는 유아들, 어린아이들 사건이 일본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니 뭐 1년에 뭐 200건 정도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감히 계시게야 하겠냐마는 이건 정말 여러분 13살 미만의 애예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도 안 된 애들을 가지고 성추행을 한다거나 성폭행을 한다거나 죽인다거나 죽이려고 했다거나 납치했다거나 이런 일을 한 거야. 이런 범죄가 지금 이 순간도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쁘고 어린 아이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겪어야만 했던 건지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자, 오늘 도쿄 K장의 김용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잠시나마 이게 최근래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2017년 3월달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일본에 사는 사람으로서 또 외국인으로서 좀 너무 마음이 더 아팠던 것 같아요. 린짱의 명복을 여러분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좀 린짱의 명복을 함께 빌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심히 해보면서 오늘 김용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그럼 저 도쿄 K장은 다음 주 금요일 밤 12시에 김용환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요.